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폐가로 소문난 오래된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저택은 도시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많은 공포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왔다. 이야기들은 대개 이 집의 이전 소유주가 집안에서 실종되었고 그야 영혼이 여전히 집을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챙겨둔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소문대로 오싹했다. 벗겨진 페인트와 깨진 유리창 그리고 덩굴식물들이 집을 삼키고 있는 듯했다. 집 앞에 서자 바람이 불며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내심 흥미로워하는 친구들을 앞장서 뒤따랐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여기는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게 분명했다. 플래시라이트로 내부를 비추니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고풍스러운 양탄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빈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듯했다. 우리는 1층을 둘러보고 점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2층으로 발길을 돌렸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집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2층에 오르자 긴 복도가 우리를 반겼고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하나씩 방을 살펴보기로 하고 가장 가까운 문을 열었다. 방 안은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낡은 침대 위에 놓인 퇴색한 인형과 구석진 책상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오히려 집이 내는 소리였다. 우리 모두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복도 끝에서 나는 듯했고 우리는 망설임 끝에 그쪽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 마지막 방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우리는 그곳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를 발견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으며 낮고 서늘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처럼 건반은 규칙적으로 눌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방 안이 공허한 정적에 휩싸였다. 소름 끼치는 느낌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다. 당황한 우리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방 안에 갇혀버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한 남자의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우리를 바라봤고 그야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를 떠나라.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울 속인물의 눈빛은 어딘가 슬프고 절박해 보였다는 것이었다.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조명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졌고 문이 다시 열렸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을 벗어나 복도로 뛰쳐나왔다. 빠르게 계단을 내려와 집을 빠져나왔고 등 뒤로 다시 오싹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이후로도 우리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어스름한 저녁이 오면 나는 그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그 남자의 슬픈 눈빛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그 저택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인 그 마을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곤 했는데 우리는 그저 재미삼아 모험을 찾아 나선 것뿐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을 입구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새지 마세요 라는 낡고 바랜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이런 경고문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우리에게 해질녘이 되면 밖을 나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우리는 이를 귓등으로 흘려듣고 밖을 나섰다. 마을은 너무 조용했다. 도로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마저 깜빡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다 옛날의 학교로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폐교가 된 건물을 발견했다. 그곳이야말로 소문의 진원지일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아무도 없는 폐교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 쪽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서 바람이 슝슝 새어들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교실을 하나씩 돌아다녔고 교실 벽 한쪽에 살려줘라는 글자가 이상하게도 여러 언어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한국어가 가장 많았지만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섞여 있었다. 우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몰려왔다. 방금 전까진 더운 여름밤이었는데 마치 한겨울처럼 춥게 느껴졌다.
내 친구는 불길하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조금만 더 둘러보자고 설득했다. 그때였다. 교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발소리였다. 우리는 무서웠지만 또한 그만큼 호기심도 컸다. 발소리를 따라 복도를 돌아다니다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 한 교실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는 한 그림자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다름 아닌 흐릿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뭔가에 열중한 듯이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앞을 보았을 땐 그 여성이 사라진 뒤였다. 책상 위에는 이전에 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글자들이 가득해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밖에서 희미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폐교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꿈속에서 그 여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왔고 어딜 가든 그녀의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민박집을 나서며 우리는 여행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출발하기 전 민박집 할머니께 이곳에 대해 물어봤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폐교에는 예전에 젊은 여성 교사가 자살한 일이 있었지. 그 후로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있다더구나. 그저 소문일 뿐이니 두려워할 건 없지만 여행자는 단지 이곳을 지나갈 뿐이란 걸 잊지 말아라. 우리는 잠시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조언을 새기며 마을을 떠났다. 다시 그 마을에 갈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그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우리의 뇌리에 남을 것이다. 소문은 단지 소문일 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었던 걸까? 아직도 그의 답을 찾지 못한 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내 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나는 잠이 오지 않아 한적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제목이 매우 흥미로운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이었고 호기심이 많던 나는 망설임 없이 그 글을 클릭했다. 게시글에는 이상한 URL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당신의 숨겨진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라는 경고와 함께 설마 하는 마음에 나는 그 링크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붙여넣었다. 페이지를 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순식간에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러더니 이상한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오래된 빈 집이 보였다. 그곳은 방치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카메라는 천천히 그 집을 탐색하는 듯했다. 거미줄이 곳곳에 얽혀 있었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집이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내가 살던 집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이곳에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그러자 집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방 저 방을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깜빡이는 화면 사이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고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마우스를 잡고 동영상을 끄려고 했지만 마우스가 말을 듣지 않았다. 화면 밖으로 손길이 뻗어나와 내 손목을 움켜잡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화면이 다시 정상이 되었고 그곳에는 이제 너의 차례다라는 글씨가 떠올랐다.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고 나는 즉시 컴퓨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동안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와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그 소리가 인터넷에서 본 그 지병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섬뜩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혼자 방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밤이 찾아오면 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나는 그 집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다. 그 폐가 주변에는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이유는 몇 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다고 했다. 어린 시절 나는 그 집에서 소꿉친구와 함께 놀다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인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나는 홀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그 사고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의 죄책감이 혼란스러운 시절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인터넷에서 공포 콘텐츠를 멀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조용히 묵념했다. 때때로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이렇게 되뇌었다. 미안해. 그리고 잊지 않을게.